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부병상 강조와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글씨를 쓴다. 오늘은 행서약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서 그러면은 우리 서예의 꽃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행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마구 휘둘러 댄다고 써지는 것이 행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알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서의 완성과 왕이지가, 행서의 역사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강의로 행서의 종류, 또 용필, 특징, 그리고 결자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행서에 막 들어가신 분이나 아니면 행서를 앞으로 쓰실 분이나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행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서약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행서의 용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서의 필액은 해서에 비하여 다소 방종하는 면이 있고, 이 방종이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좀 한다는 거죠. 또한 그 획을 간이하게 생략하는 글자가 많다. 점액 사이에 가느다란 실과 같은 섬세한 이 유사로 이끌고 이어지므로 혈맥이 통창해지고 의기가 유동됨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행서의 결자 형태는 그 변화가 풍부하다. 살펴보면은 비교적 단정하고 평온한 것도 있기도 하고, 단정하고 평온한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부왕, 앙부, 아래로 기울고 위를 쳐다보는 거, 이렇게 앙부하거나 옆으로 기운 거, 의측된 거죠. 그리고 해서와 초서 사이에 변종도 있다. 즉 이때 해서에 가까운 것을 행해라 하며 초서에 가까우면은 행초라 이렇게 말한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다만 행서를 배우는 초기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행서를 배우는 초기, 행서를 배우는 초기에는 행초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행해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해설을 두세 권 쓰고서 어떤 경우는 해설 한 권 쓰고서 바로 집자성교서 가는 경우도 있던데, 이러면은 행서가 되질 않죠. 집자성교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쯤 해행에 가까운 것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행서는 해서의 규율을 갖춰야 하므로 필히 일정한 해서의 기초 위에, 해서의 기초 위에 행서를 공부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해서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쓰는 행서는 곧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그 글씨는 결국 좋은 글씨를 쓰기가 어렵다. 행서가 해서와 다른 것은 바로 초서의 필요를 띄어 조금 흘리는 점이다. 그래서 그 변화가 풍부해진다 그랬습니다. 이때 변화는 특히 편방에서, 좌우죠, 편방에서 많이 일어나므로 행서첩을 임할 때는 면밀히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서가 쓰기가 어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삼점수, 언자방, 초자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삼점수를 쓰는 거라든가, 말씀 원자가 그 왼쪽에 붙는 경우, 초두 머리가 붙는 경우 등은 몇 가지 형태로 쓰게 되므로 잘 살펴서 수련해야 한다. 어떤 것은 3점수도 찍 긋기도 하고 말씀원도 찍 긋어서 한 획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두 같은 것도 풀초하고 대주기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서에 대해서 청나라의 학자 유희재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서는 진행과 초행이 있는데 진행은 진해, 즉 해서에 가까운 것이고 초행은 초서에 가깝지만 덜 흘린 것이다라 하였다. 자, 그러면은 행서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해서와 섞어 쓰기도 하고 초서와 섞어 쓰기도 하며 이 3개체를 함께 혼합해서 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 조화와 변화를 적절하게 구사하면 서법상에서 매우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행초서를 잘 쓰려면 우선 해설을 확실하게 익혀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서예의 꽃은 행서다라 해가지고 역대의 서가들은 행서에 매우 치중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서에 들어가기 위해 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과연 내 해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행서에 입문하는 것도 아마 좋은 행서를 쓰는 첫걸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서의 종류, 행서를 많이 쓰시는 분들, 중급 이상의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시간은 이제 행서에 입문하는 분이나 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 이런 초급 행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서의 종류는 행앞서, 진행, 행해, 행초, 초행, 소행초, 반초행초 등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행앞서, 행앞서라고 그러죠. 이 행서 초기의 표기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행앞서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여기에서 앞은 이 서명한다게 서로 서명, 즉 사인의 의미를 지닌다 그랬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입니다. 진행. 진짜 진행이라는 것은 여기 진은 이거는 이제 해서를 얘기하는 거죠. 진행, 비교적 진서, 즉 해서에 가까운 행서로 해행 또는 행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행해. 행서지만은 해서에 가까운 것을 말한다. 해행과 구분이 다소 어렵다. 위에 거나 아래 거가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초행. 초서에 가까운 행서, 즉 행초를 말한다 그랬고요. 소행초. 이것은 글자가 비교적 소자의 행초서. 이렇게도 말한다. 그 다음에 반초행서. 초서도 아니고 행서도 아닌 중간에 있는 행서. 이건 선서와 같다 그래서 선서라는 것도 있어요. 선서와 같은 거랍니다. 부채선자 선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행서의 특징과 결자 원칙입니다. 앞서 설한 바와 같이 행서는 해서와 초서의 중간에 해당하는 서체로 해서에 가까우면은 해행, 초서에 접근하면은 행초라고 하는데
이 같음은 필속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송조의 그 서법 아언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이른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서, 즉 해설을 조금 방종하게 하고 생략한 이유 간결하고 편한 것을 서로 섞어가는 것이 마치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듯하고, 농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농자는 무성하고 많다는 뜻이고요. 섬자는 잘고 섬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섬한 것이 섞여 나와 진서도 아니고 초서도 아니며 모난 것을 떠나 둥구름을 따랐으니 이에 해서와 예서를 빨리 쓴 것이다라고 서법 안에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원문은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행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출봉입니다. 봉이 나가는 거죠. 행서는 행필이 빠르기 때문에 점액 사이에 승접, 서로 이어 접하는 거죠. 승접 관계도 이에 따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함이 행서가 해서에 비해 방종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이는 활발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다 그랬어요. 여기 방종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해서는 방종하게 쓰는 게 아니죠. 해서는 엄청 기후를 보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방종하게 써서는 안 되고, 행서는 어느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럽게도 쓸 수 있다. 그런 게 방종입니다. 우리 방종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견사입니다. 견사. 이 끌견자야, 이거는. 견이 넓다 할 때 끌견자. 잡아 끈다. 그런 얘기죠. 자, 견사. 행서의 서사 속도를 빠르게 하면 원래의 해서 필액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허한 필치가 방종한 운필 과정에서 지면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가느다란 견사, 주가 달렸습니다. 형성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연필이라 한다. 이을 연자에다 부필자, 연필이라고도 한다. 연필의 태세는 마치 행운유수와 같아 운율감을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1입니다. 견사란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띠로 연결하는 것처럼 가늘고 미세한 획의 흔적을 말하는 것으로 인견 또는 인체간 인대입니다. 인대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견사는 운필의 과정에서 상하 글자 또는 선 점액, 후 점액을 서로 연결하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행초서에서의 중요한 표현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견사는 뜻에 따라 서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산물이므로 고의적으로 조작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행초서를 쓸 때 보면은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마구 넣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 싫습니다. 상당히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걸 그냥 마구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일부러 갖다 엮은 경우도 있고요. 초보들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는 보통 주획보다, 여기가 또 중요하죠. 주획보다 다소 가늘게 해야 농염함과 섬세함이 섞여 주차가 분명하고 또한 태세 대비의 변화적 미감을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이 태세라는 것은 이 태세, 굵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견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세 번째 원전. 서사 속도의 빠름은 필연적으로 모난 것을 떠나 둥글게 하니 이러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모서리에 전환하는 곳으로
대부분 원전을 많이 사용하고 이 방절을 줄인다 그랬습니다. 원전의 이야기입니다. 행초서를 쓸 적에는 가급적이면 각이 안 지게 전절을 잘해야 되겠죠.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행초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생략입니다. 행서의 빠름 추구는 생략에서 나온다. 첫 번째는 획을 점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원자나 삼자나 이런 거 처리할 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필을 운용하여 복잡을 간결로 대체하기도 하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찌자의 삼수변, 누구 숫자의 말씀원변, 이 말마자의 연화발,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책받침 처리 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잡한 것을 간결하게 대체하기도 하며 그랬고요. 셋째로는 어떤 부차적 요수의 필액을 감하는 것으로 이를 감필자라고도 한다. 감필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모택자, 편자, 사자 이런 거 등의 그 변처리, 왼쪽 요거를 간략하게 획을 줄여가지고, 이 사자 같은 경우 요렇게 쓰죠. 요렇게 줄여가지고 쓰잖아요. 요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네 가지의 행서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행서의 일반적인 결자 원칙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행서는 운동감을 갖춰야 하고 결자는 동태적 형세를 취해야만 하는데 다음에 몇 가지 원칙에 유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필액의 경사도 강화. 필액의 경사도 강화. 수직이나 수평의 선은 마치 곧게 서 있는 전신주와 평평한 지면 위에 심어진 나무처럼 평정 안온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때 경사진 필액이 있어야 운동감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필액의 경사도 강화입니다. 다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경사도를 어떻게 줘야 하는 것은 알아서 줘야 돼요. 따라서 종횡의 획들의 경사도를 강화하여 동태적 운동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동태적 운동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자 두 번째입니다. 방정한 형체의 개변입니다. 방정한 형체의 개변. 개변이란 말은 고친다는 뜻이죠. 한자의 특성상 이것은 네모진 글자의 구성인 바 이를 그대로 쓰면 밑바닥은 평평하고 곧으며 마치 벽돌을 평지에 안온하게 놓은 듯하여 전혀 동태적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형태 개변의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주 2번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형태 개변의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부차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백불 장자 같은 경우 이 글자는 본래 사면 팔방이 평정하여 안온한 사각 즉 방형이 되기 쉬우므로 필액을 기울여 사변형으로, 사변, 이 기울사자 가변자 사변형으로 만들어 동태적 운동감의 형세를 증강시키는 것 등인데요. 비단 이 장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글자는 허다하다. 이걸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기울고 발음, 즉 의정입니다. 기울의 자에다가 발을 정자. 기울고 발음이 상호 의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쪽은 기울고 하나는 똑바르고 이것이 서로 간의 의지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행서는 기운 형세로 생동과 활발을 추구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뭐든지 그렇죠. 따라서
의정을 상호 보완, 이것도 주가 달렸습니다. 세 번째, 하여서 조화롭게 운용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인지 주 3에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글자가 좌부변 우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좌변과 우방이 상호 기운과 발음을 잘 조절하여 서로 도와서 동태적이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선자나 양자나 이 변양자 등 좌우를 봐가면서 한쪽은 기울고 한쪽은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조화를 맞춰라.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런 글자가 많죠.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기울고 발음이 상호 의지하도록 써라.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허실 대비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행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결체의 방법으로 성근 곳은 말이 달릴 수 있고 조밀한 곳은 바람도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성근 곳은 말이 달릴 수 있고 조밀한 곳은 바람도 통할 수 없다. 이러한 이치다 그 말씀이에요. 허실의 결체는 다른 서체에서도 두루 통하는 결자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허실이 비단 행초에서만 행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서에서도 예서에서도 전서에서도 모두 허실이라는 말은 항상 두루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자의 방법들과 아울러 용필의 방법을 서로 결합하여 운용하면은 행서의 독특성을 더욱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결자의 기초 위에 대소, 장단, 고저, 허실, 조세, 두껍고 가늘고 거칠고 세밀하고 그 다음에 고윤, 이 고윤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윤택하고 이런 등의 변화에 주의하면은 행사의 느낌을 더욱 증강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윤도 나왔는데요. 농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서로 대립적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법을 논하다 보면은. 그래서 행서를 쓰는데 너무 먹이 찐득찐득해서 되면은 글씨가 좀 빼빼 말라서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묽어버리면은 또 글씨가 너무 퉁퉁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 또한 안 좋죠. 그래서 그 조절을, 먹 조절을 잘 해서 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행서는 좀 부드러운 먹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빡빡한 먹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먹으로 쓰면서 먹 조절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행서를 익히시면은 아마 좋은 글씨를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 자료로는 중국 서법 예술사, 동방서예 강좌, 중국 서예 전집, 중국 고대 서법사, 그 다음에 서사 기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외에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행서의 약설 두 번째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행서 기초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행서하고 예서 그리고 간간히 다 못한 해서도 섞어가면서 3개체나 4개체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